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랑 같이 중심화제 주제 문제를 풀 때 그냥 글을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가다바는 무엇입니다. 자, 선지 4개 중에 어느 게 가장 유사한가요? 가다반과 가장 유사한 건 뭐 2번입니다. 그러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는 왜 오답이냐까지 해볼까요? 1번 선지 너무 넓네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 선지 너무 지엽적이죠. 4번 선지 거짓말이죠. 지문에 이것에 근거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저도 강의 시간에 지켜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초벌풀이 해오실 때 저랑 배운 대로 약속을 지켜서 그 과정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을 한 그 어떤 날에도 딱 규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자,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출제자가 오답을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쓰느냐를 알면 중심 화제나 주제에 바르게 도달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일단 출제자가 정답을 만들 때 말이죠.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출제를 할 때요. 지문을 선정을 하거든요. 지문을 선정할 때 어떤 유형을 내야 되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고 지문을 선정해요. 그래서 주제 유형을 내야겠다. 그럼 주제 유형을 내기에 적합한 지문을 고르는데 가끔은 함정을 넣기 위해서 문장을 넣어 윤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함정 요소들을 넣고 그렇게 지문을 윤문한 다음에 정답 선지를 깔끔하게 만들어 두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뭘까요? 매력적 오답을 하나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쉽잖아. 뭐 솔직히 정답이 있고 나머지가 다 개소리면 난도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 이상의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땐 정답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왜곡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주제 문제야. 아주 쉽게 낸 거 말고 좀 어렵게 냈어. 변별력 있게. 그러면 주제가 감춰져 있겠죠. 되게 명시적으로 맨 앞이나 맨 끝 문장에 주제문을 주고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묻겠어요? 그건 너무 쉽지. 그건 진짜 누구나 다 맞으라고 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의 주제 문제 중에 어디 맨 첫 문장이나 맨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찾게끔 한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게 수험서들의 글의 맨 첫 문장이나 맨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서 이딴 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 그런 가이드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수험생들이 맨 첫 문장이 주제랬어. 혹은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출제자들이 주제나 중심 화제 문제를 낼 때 변별력 있게 낼 땐 오히려 지문에서 딱 한 문장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글을 능동적으로 읽고 줄여서 그래서 선지 안에 있는 것에 도달하라 이거지. 그냥 글에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 골라 이런 문제는 요즘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설명에 주로 쓰이는 전개 방식부터 볼게요. 자, 설명은 정보 전달이죠.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이는 다양한 양식 중에 첫 번째 정의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 정의됐다라고 그러면 설명되면 다 정의된 줄 알아. 여러분 정의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사람의 상위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바로 동물에 들어가죠. 우리는 이러한 상위 개념을 유개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정의를 보세요. 사물 또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바로 이 역할을 유개념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냐? 차별적인 요소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뭐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이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등 동물 중에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특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차별적인 특징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종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 그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떠저떠한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는 요 형식을 지켜줘야 정의예요. 근데 이 형식 중에 자, 종차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유개념을 빠뜨렸을 땐 정의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랑 혼동되는
유사 개념들과 구별을 하실 때 이 양식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종차가 없다고 쳐볼까?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뭘까? 사람을 동물이라는 상위 그룹에 넣어주는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정의에서 유개념을 빼면, 자, 그리고 정의에서 종차를 빼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보죠. 정의에서 유개념을 빼면 바로 아래 나온 설명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집단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동물이라는 범주를 안 알려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의에서 유개념을 빼면 확인이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분류가 돼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의 아니에요? 이거 정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확인이거나 분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 문제를 자주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호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독과 속독을 그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이게 달라져요. 아, 귀찮아. 선생님, 이런 기호를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망설여서 느려집니다. 여러분, 느려지는 게 아니야. 말 똑바로 해. 원래 느린데, 느린 건데 빨리 푼 거야.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주제에 맞지 않는 속도를 냈다. 너무 심한가? 편집각인가? 자, 여러분, 이거는 똑바로 못 읽으면서 속도를 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바로 읽게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펜터치고, 그럼 펜터치를 넣으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는 느린 거야. 원래 뛸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뛰고 있었던 거지. 자세가 틀렸는데 빠르게 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상한 자세로 막 허둥지둥 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세 교정기, 독해 자세 교정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정독을 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문을. 중요한 부분은 느리게 정독이고, 나머지 부분, 이 문제의 목적과 그다지 상관없는 부분들은 속독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완급 조절이 돼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별 키워드를 잡았죠. 그럼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지문을 한 번만 읽는 거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 변별 키워드와 관련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 그으세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문에 펜터치 하셨나요? 이제 저랑 펜터치 맞춰볼게요. 물론 제가 해보니까 선지 4개를 미리 보긴 했는데 변별 키워드 잡았는데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4개 선지 중에 2개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훈련에 따라 점점 많아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를 미리 보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라는 불편, 이런 거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긴장하면 시험장에서 100% 긴장할 거거든. 그러면 오히려 질문 없이 지문으로 들어가서 지문을 다 외우려고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지문을 읽기 전에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완급 조절이나 기억에 보탬이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정말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저랑 같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해보세요. 지금은 당장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아무리 긴장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